설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도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측면들이 있고 관리하는 리더가 아니라 설계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에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출마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출마. 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 예비 자격 심사가 이제 필요할 때 예비 후보를 등록할 때 이제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됐고요. 출마 여부를 지금 이제 고심 중에 있고 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출마를 고민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대전환기에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문명 시대로 가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거는 이제 제주의 큰 대전환에 한 가운데 제주가 서게 됐는데 그 대전환에서 제주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AI 문명 시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에 맞춘 제주에 맞춤 전략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고민 안에서 이제 출마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주도정이 지난 4년 동안 운영되어지면서 도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제주도정이 새로운 비전, 대전환에 맞는 비전과 설계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 고민은 어떤 거냐면 제주도의 새로운 리더는 이제 관리하는 리더가 아니라 설계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전환기에는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 비전을 만들어내야 제주도가 뒤처지지 않고 제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영훈 지금 도정의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관리를 잘하는 사람, 설계를 잘하는 사람. 그 의원님 봤을 때는 이제 오영훈 현 지사는 관리형 리더. 예, 현실적으로 지금 관리형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 설계를 지금 제대로 적절하게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뭐 이제 오영훈 도정이 이제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는 이제 공감하는 일은 이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나 시스템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맞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비전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그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것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런 지점에서는 좀 그 점수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은 앞서 얘기했지만 AI 시대거든요. 그 AI 시대에 그 제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답이 필요한데 그런 답이 좀 보이질 않습니다. 예. 가장 좀 아쉬운 대목은 어떤 게 좀 있나요? 가장 아쉬운 대목은 도민들과의 소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정책에 이제 뭐 실패도 있지만 그 정책이 그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도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면 매우 소통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이제 실패는 이제 이제 섬식 정류장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거죠. 사실 이제 양문형을 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시외버스, 그러니까 이제 일주도로를 도는 버스는 양문형이 아닌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도 정류장을 만들고 또 갓길에도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혼잡이 많아지고 이게 이런 이제 이것이 시도는 좋았지만 정책을 바라보고 정책을 디테일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은 행정체제 개편 오영훈 지사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 지금 말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오영훈 이제
그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안도 발의를 했고 3개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의 발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극단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사실은. 행정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 지역의 미래 발전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권한은 있죠. 역할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아니라. 권한이 있고, 권한은 전부 도지사가 갖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주어질 행정 서비스가 매우 열악해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3개시든 4개시군이 있었다면 그 북군에 갔는데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었어. 그럼 서귀포 시민이 와서 야, 북군에 갔더니 이런 서비스 하는데 왜 우린 이런 서비스가 안 돼? 그럼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사실은. 두 번째로 이제 비전의 문제인데요. 그 지역별로 이제 어려움이 있죠. 특히 이제 서귀포인 경우는 이제 산남이라는 구조 안에 제주시에서 전체 인구의 30%가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은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만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2.5배 되는 제주도에서 그것의 절반이 서귀포인데 서귀포의 비전이 없는 거죠. 제주도의 비전만 있고. 그럼 서귀포의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동쪽 지역의 비전과 제주시 서쪽 지역의 비전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욕구도 다르고. 지금 이미 이제 이번 그 행정체제 개편에서 얘기됐던 걸 들으면 이제 제주시 갑지역,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갑지역에 비해서 을지역이 산업시설도 부족하고 여건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없었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드러났고 자기만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아, 우리 이제 뭐 조천, 구자, 삼양 요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 지역 발전을 꾀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높여낼 것인가라는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애월, 한림, 그 다음에 노영을 중심으로 한 그 서부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다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비전이 통합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비전을 만들어내려면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은 알겠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이 보셨을 때 예. 어쨌든 방향은 예. 옳은 방향이고 가야 될 방향인데 오영훈 지사가 임기 내에 예. 어쨌든 1호 공약으로 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김한규 의원과의 어떤 그 의견이 정리가 안 됐다라든지 이루지 못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왜 이게 그 실행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고 의원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만드실 건지. 저는 이제 제 의원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 그 공감하는 것이 이제 김한규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놨지만 결국 그 오영훈 지사의 정치력의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인데 민주당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저는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정부 와서 시간이 부족했고 그래서 논의적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좀 더 그 의원들과 협의하고 논의했다면 충분히 성사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번 이제 제주 전체의 민심을 보면 서귀포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뭐 3개든 2개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주 이제 시민들은 주로 이제 제주시 전체 하나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귀포시든 그 제주시든 간에 행정시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2공항에 대해서 네. 사실 뭐 이제 2023년부터는 찬성 입장이고 뭐 작년부터는 빠른 조속한 건설 예. 입장을 밝히고 예. 계신데 최근에 이제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됐다라든지 예. 또 그러니까 무한 사고 이후에 예. 철새 위험성에 예.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뭐 이걸 다시 좀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입장은 어떤가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나 그 다음에 이제 저 수요의 증가 그리고 또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공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항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한 그 이야기처럼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과학적으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라면 그건 뭐 공항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0년 동안 논의가 됐는데 논의를 조속히 좀 이제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거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지금 논의한 항공 수요 예측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이제 그동안에 진행되어진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라는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있어서 뭐 숨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는 이제 조류 충돌 등 안전 문제가 확보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여러 차례 뭐 검토는 다 뭐 있어졌었고 이 찬반 논란이 거의 10년 넘게 계속 이어진 관계인데 건설에 대해서 다시 또 그거를 검토를 하고 또 논의를 하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지금 어떻든 간에 이제 국토부가 관련되어진 환경영향 평가 조사를 하고 있고 기초 조사를 통해서 이제 뭐 저희 정치권들도 지금 이제 그러한 요구들을 면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국토부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검증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조류 충돌 문제 관련해서 그 관계부처에서는 이제 종합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강화된 지침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어진 우리 제주 사회의 가장 큰 현안 문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주민투표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묻는 그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호 전 의원이랑 윤재림 의원도 같이 나오고 두 분은 이제 공동 포럼을 발족해서 그 정치 뭐 같은 노선을 지금 밟을 걸로 보이는데 그 포럼에 애초에는 뭐 참여 의사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빠진 이유는 어떤? 네, 뭐 이제 송재호 의원님과 이제 문대림 의원 제안이 있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정치가 저는 이제 비전을 중심으로 좀 뭉치고 비전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되는데 좀 그러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좀 빠져서 제 비전을 좀 더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용훈 지사랑도 친분도 좀 있고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 의원님도 삼선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의원 시절을 부탁했고 오용훈 현 지사도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걸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느낌이라든가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신중한 정치인으로 네. 대표가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지금 삼선 의원을 쭉 지내면서 지사 출마라든가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 네. 끝까지 사실 네.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네. 그 오영훈 지사로 후보가 됐는데 너무 신중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난번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송재 의원과 저와 이제 오영훈 의원이 의기투합해서 오영훈 후보를 돕기로 하고 이제 도를 이제 공동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서 짐으로써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입장에서 그 혹시나 모를 이제 지방선거의 패배, 제주 지방선거의 패배를 우려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양보를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양보를 했고 그 양보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제주도정을 좀 더 공동 운영을 좀 해봤으면 이제 저의 정치적 비전도 거기에 담고 도정에 근데 이제 그동안 그게 적절하게 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도민들께서 너무 신중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시는데 그 신중함이 사실은 이제 제가 정치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에 대한 책임, 또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진중하게 고민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죠. 내가 이제 해보고 내가 이렇게 되면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주어진 그 임무를 적정하게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지사도 그렇고 위 의원님도 그렇고 의정 활동을 오래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 행정가로서의 어떤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지방의회를 10년을 했습니다.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문대림 의원이나 오영훈 의원은 6년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10년을 했죠. 오영훈 의원은 6년을 했고 문대림 의원은 이제 2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행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 고민 과제를 가지고 정부 당국을 설득하고 또 제주도정을 설득해서 일해 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책적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를 의원으로서 그냥 서포팅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뒤에서 제도나 만드는 정도 가지고 제주가 발전할까? 제주가 바뀔까? 이런 고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근데 누구보다 제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의정 활동이랑 이제 그 행정 활동이랑 좀 다른 게 일부에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것저것 이제 하는 그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사실 많다 보니까 그러면 비슷한 노선을 달리고 의정 활동을 오래 한 위성곤 의원도 저런 뭔가 정책적인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표선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한 장을 받았어요. 표선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고맙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면서 그쪽에서 인사를 했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횡단보도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그 일을
이제 서호초등학교 앞에 학부모가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서 횡단보도를 만들었고요. 보성초등학교의 학부모가 갔더니 그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갓길이 워낙에 인도도 없고 위험해서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 일을 저희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만들어서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방식이 그냥 이제 정책을 듣고 정책을 그냥 이제 그 제도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정에 관여하고 구체적 행정을 만들어 보는 일을 했거든요. 제가 도의원 시절에 그 동홍동에 초등학교에 인도가 없는 갓길에 인도를 이제 왜냐하면 편도 1차선이면 인도가 없는 갓길에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cm만 옮기면 인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봤고 구체적으로 저는 행정에 있어서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정책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디테일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해나가는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림 그 송재호 전 의원하고 의원님이 뜻은 같이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텐데 셋 중에 후보 단일화는 될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간에 이제 비전 경쟁을 통해서 도민들이 의견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사람으로 어떤 식으로 좀 결정이 돼? 그건 앞으로 이제 이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각자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직 이제 3선 이제 무게가 있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서귀포가 상대적으로 그 제주시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위성곤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고 그쪽에 다시 다른 인물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면 지역구를 내줄 수도 있겠다,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제주시 갑이나 을보다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이나 이런 건 좀 없으신가요? 이제 내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서귀포 시민들께서 저에게 4년의 임기를 주셨는데 그 임기 중간에 그만둔다는 이제 것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또 죄송함이 있지요. 그동안 이제 서귀포는 제가 한 4% 정도로 평균 득표를 하고 상대 후보랑 한 10% 정도 격차를 내있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서귀포가 제주시 갑이나 을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조금 낮긴 하지만 그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 예, 그 정도. 좀 제가 얘기를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제주의 비전, 제가 이제 출마 고민한 것은 제주의 비전에 관한 고민 때문이거든요. 제주의 비전이 어떤 거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전환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5년의 로드맵을 설계를 했고 경제 2분과에서 농업,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부 등의 비전을 설계하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그 비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비전에 맞추어서 제주도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알고 있죠.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주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주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주의 제주형 카이스트, 저는 이제 제주과학기술원 지스타라고 부르는데 제주형 카이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제주형 카이스트로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국정기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지금 AI 대전환의 시기에 제주가 성장하려면 결국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를 육성을 통해서 산업이 새롭게 오게 만들고 그걸 통한 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관광산업과 1차 산업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면 AI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AI의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제주형 카이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내일 제가 오키나와를 방문하는데요. 그 오키나와에 오이스트라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과학기술원. 내 모델을 가지고 설계한다면 충분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AI 대전화에 있어서 핵심은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컴퓨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는 실제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요한 것이 우리의 전략에 있어서는 도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가 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누가 실현할 것인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2026년도 예산에 제주 AX 대전환 기획연구비 5억 원을 이제 이번 이제 국회에서 반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정청래 대표,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뭐 기재부 다 해서 사실은 어렵게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가장 비전에 제주 미래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AI 문명의 대전환에서 이재명 보고자 가고자 하는 길에 함께 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분야에 150조를 지금 쓰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대전환에 있어서 우리 제주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생산을 해도 판매할 수 없는, 예.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이제 태양광 사업자들의 이분들은 출력 제한에 걸려서 실제로 마이너스로 그 이제 과출력하게 되면 이제 태양광이 많이 발전할 때는 실제 손해 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후 위기에 있어서 우리 제주가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전들이 좀 더 이번 선거 과정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이 판단하는 그런 그 이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시니까 뭐 출마를 밝혀도 되실 것 같은데 엄청 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주에 대해서 뭐 지금 사실상 주요한 핵심 문제점들이나 뭐 출력 제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을 짜신 것 같아서, 제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특히 사실은 이제 기후 대응 분야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분야로 제주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AI를 그냥 보통 이제 AI를 그냥 인사말 쓰는데 정도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을 10%, 2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업인 경우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전체 업무의 30%를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만약에 공무원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 그 경로당을 담당하는 이제 공직자 고민이 뭐냐면 그 경로당에서 이제 정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경로당 회장님도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고, 이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다 해결되면 그 공무원은 남는 시간에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행정 서비스 편의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런데 이제 AI를 그냥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죠. 그래서 핵심은 저는 그 제주형 카이스트, 제가 이제 지스트라고 하는 그 지스트가 핵심이다. 이것이 제주의 비전이 될 것이다. 이미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에서는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이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